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현재 장중에 마이너스 2.8%, 2%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이전에 급락이 나올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한 6일 전에 영상을 한번 찍어 드렸는데요. 제가 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고 아직은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매도할 타이밍 그리고 매도할 때 이 고점 신호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6일 전에도 시장 조정에도 외인은 풀 매수 중이기 때문에 최소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직 그 고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고 이 KBT 피크아웃 절대 아니다. 매도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들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만 잘 보셨더라도 지금 잘 끌고 가셨을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현재 KBT 쪽 이 섹터 자체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나오면서 추석 이후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자 오늘만큼은 이제 추석 전 마지막 개장일인데 다음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이제 목요일에 개장이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개장이 되고 이 다음 주 목요일 날에는 글로벌 금리 이슈가 있죠. 아주 정말 큰 금리 이슈가 있는데 바로 이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나타낼 것이고 여기에 따른 우리나라 지수 변동폭이 아주 강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기간 동안 여러분들 편히 쉬시면 되시고요. 제가 최대한 분석을 많이 해서 이 글로벌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은 분석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또 좋은 정보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인 상승이 또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그리고 제가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이렇게 실적이 뭐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 급락 무조건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KBT 쪽으로 무조건 대장은 이 아모레퍼시픽이 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 아모레퍼시픽 결국 중국 시장 축소하고 유럽, 미국 시장 집중한다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예상 기대치보다 매출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모습들은 계속해서 되어 갈 거라 보고 있고 결국에 앞으로 이런 북미 쪽으로 매출이 더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아모레퍼시픽, 현재 아모레퍼시픽이 해 나가고 있는 재료나 모멘텀은 너무나 좋고 나쁘게 볼 만한 것들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섹터의 힘도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아모레퍼시픽 개별 종목보다 우리는 시장 상황을 파악을 하고 상황에 대한 파악이 우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섹터의 흐름 분석이 또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9월 금리 인하 이슈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어 갈 거고, 앞으로 11월 대선이 또 남아있잖아요. 이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좀 차트를 좀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직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이거 내가 예전에 다 지웠구나. 아무튼 예 이게 보시면은 현재 이 반등 구간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반등 구간이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에 의한 부분도 아직 안 왔고요. 그리고 현재 이평선에 대한 저항 구간대도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적어도 아직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 많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점을 우리가 예측하는 건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로 이 단기적인 상승이 저는 9월 중순 빠르면 9월 중순 혹은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더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금리 인하가 0.25bp 혹은 0.5bp 이렇게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의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현재 0.5bp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확률이 7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금리 인하에 따른 또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한 고점 신호가 뜨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평단가를 갖고 어떤 손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수익을 가지고 있던 간에 무조건 30에서 50%는 정리를 하셔라, 분할 매도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우리가 글로벌 시장이 떨어지면 우리 시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글로벌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거나 상승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런 성장주 중심의 종목들이 이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고 더 올라가는 건데, 그 올라가는 기점, 올라가는 시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2000년도 5월에 6.5% 금리에서 2004년도 1.25%로 약 점진적으로 4년 동안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자, 이렇게 나락 나락 나락, 이렇게 지수가 거의 나락급으로 급락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급락이 나올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도 몸이 아프면 약을 처방받죠. 경제도 마찬가지로 어딘가 지표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씁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쓰는데,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쓸 때 이게 바로 좋아지느냐, 사람의 몸이 바로 좋아지느냐, 그런 게 아니죠. 자, 경제도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썼을 때 이게 바로 좋아지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도 천천히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점진적으로 안정화가 되어 갈 때 그때부터 주가는, 그리고 자산시장, 그리고 돈이 풀리면서 이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결국 지수의 하락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바로 현금화를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낙폭에 대한 눌림목자리를 우리가 또다시 잡아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때부터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 보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잘 짜놓고 우리가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추석 기간 동안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이런 타점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고점 신호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릴 거고요. 앞으로 이런 시장 시황 분석이 우리가 정말 계좌에 돈을 불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 박프로와 좀 함께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010-2011-9671로 저에게 암호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장중 실시간 매도 타점, 그리고 시황 브리핑, 그리고 이 커뮤니티 링크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제가 문자로도 이 타점 같은 경우는 다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주실 건 구독, 좋아요밖에 없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결국에 우리가 추석 이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락이 나오고 있더라도 오늘은 좀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요동치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추석 전에는 항상 이렇게 소강 상태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재작년도 항상 그래 왔듯이 오늘은 우리가 좀 관망,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결국에 내가 이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던, 뭐 아모레퍼시픽을 투자를 하던, 아니면 내가 잡주를 투자를 하던, 삼성전자를 이렇게 좋은 기업, 내가 잘 아는 기업을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 버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모르는 기업을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와는 다르죠. 내가 투자를 하려면 이 기업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잘 아는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아요. 제가 기업의 가치와 재료 모멘텀을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 기업을 잘 안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타점을 잘 아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타점을 잘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내가 이 기업을 그냥 투자를 해서 내가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이 기업에 내가 그냥 도움되는 일만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바로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을 보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면, 내가 잘 모르는 기업, 이 잡주를 내가 투자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다리는, 관망하는 자세로 이 눌림목에서 저점을 잘 잡고 매수를 해나가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식시장 판이라는 거.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을 잘 알고 이 섹터를 잘 안다라고 해서 무조건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런 점들을 좀 결국엔 야비하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사실 주식이라는 건 야비하고 치사하게 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요. 정말 야비하게 막 기다렸다가 비싸면 난 안 사. 내가 이걸 왜 사줘? 막 떨어져. 야,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좀 더 떨어져. 나는 여기까지 오지 않는 이상 난 절대 안 살 거야. 이렇게 야비하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잘 법니다. 우리는 결국 이 타점을 잘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수를 결정해야 될지를 우리가 정확히 잘 알아야 되고, 이 아모레퍼시픽도 똑같았죠.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분명 웃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네. 우리는 앞으로 웃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저는 그러면 추석 잘 보내시고, 추석 동안도 제가 전해드릴 영상이 있다라고 하면,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영상도 다시 한번 찍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건강 항상 안전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